이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오늘까지는 일단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우선 뭐 우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네. 시장은 너무 이제 하락세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많이 달아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많이 상승했었고 네. 1년 뒤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 올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긴축 시즌이 있었어요. 항상 중간 선거 했을 때도 긴축 시즌 같은 경우는 1년 후에도 거의 오른 게 없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통계적인 그 결과만 가지고 이걸 예측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지금 뭐 상원 하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원에서 내일 지금 박빙이 되는 곳이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두 곳이 네. 있잖아요. 투표 집계가 아마 국내 시간으로 내일 오후 늦게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보다 훨씬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정말 빨라지지 않거든요. 네. 네.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 여파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찬찬히 중간 선거에 대한 영향을 좀 짚어보시면서요.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었는데 통상 중간 선거가 증시에는 호재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러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에서 2% 정도의 격차로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상하원이 만약 양분된다면 이 민주당이 선호하는 입법에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증시에는 지금까지는 호재로 좀 작용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전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중간선거 투표가 이제 미국 각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버몬트주가 저녁 7시에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뉴욕과 뉴저지 등 11개 이제 도시에서 저녁 8시부터 투표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주도 밤 9시, 10시 사이에 투표를 이제 개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투표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투표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는 언제 확인이 좀 될 예정이죠? 네, 일단 이번 중간선거 결과 윤곽은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미국 시간으로 밤 늦게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 상원의원 35명을 선출하게 되고 또 50개 주의 총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데요. 상원은 아직까지 초박빙 판세가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최근에는 뭐 증시도 공화당의 승리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선거는 정말 열어봐야 하니까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실상 뭐 공화당이 다 가져가는 수준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는 그래도 가급적 확률이 높은 곳에 좀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공화당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았나 하고 투자자는 내심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좋아하는 산업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섹터들 위주로 많이 좀 상승을 했고 투자도 계속 그쪽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은 여전히 공화당 쪽에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점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유추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반영하는 바도 공화당의 승리를 어느 정도는 네. 점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 또 민생 쟁점, 뭐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민생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가 이번 선거 결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고물가 속에서 이제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 심판론에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층의 46%뿐만이 아니라 당이 없는 이 무당층에서도
49%가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역시 22% 정도가 이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표심이 특히 고물가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NN은 이에 대해서 이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보통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또 덧붙였습니다. 뭐 저희가 명절 때마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물가가 네. 오르는 거를 직격타로 체감하죠. 가장 크게 좀 네. 체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성들의 어떤 표가 어디로 향할지도 이번에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핵심 쟁점은 아직까지는 고물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뉴욕,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등 대도시에서는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또 범죄율 역시나 표심을 가를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의 경우에는 범죄 근절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얻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범죄율 말고 또 다른 쟁점으로 나오는 게 교육 부분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교육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면에 잠긴 빙산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주정부 심판론에 표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쟁점을 살펴봤는데 뭐 범죄율, 네. 밤거리가 나가기가 무섭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들 했다라고 네. 합니다. 예, 안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문제, 공교육이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쭉 묶어봤을 때 일단은 포인트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증시도 투심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바이든 증시 성적이라고 좀 헤드라인을 달아서 오늘 한경 글로벌 마켓 저희의 이제 홈페이지에 네. 또 기사가 하나 재밌는 게 실렸는데 한번 내용 짧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어제 미국 CNN에서 나온 보도를 해석한 기사였는데요. 이 CNN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 기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주가는 지지율과 비례하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세히 좀 수치 살펴보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20일 S&P 500 지수는 3,851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 당시 지수가 이 취임 당시와 비교했을 때 1.16%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CNN은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받았던 성적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취임 당시와 중간 선거 비교했을 때 S&P 500 지수가 21% 넘게 상승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이 S&P 500 지수 51%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비하면 좀 부진한 성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NN도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성적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작년 S&P 500 지수 약 27% 급등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좀 벗어나서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20% 가량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CNN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로 올해가 이제 최악의 해다 이런 평가를 또 내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고 사실 증시도 최근 많이 꺾였기 때문에 표심을 얻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네, 뭐 전혀 지금 잘한 게 없잖아요. 사실. 네.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희 트럼프 때 트위터를 막 날리면서 연준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라. 네. 중앙은행은 정책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유권자의 표 그리고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항상 했었죠. 근데 바이든은 그것과 좀 정반대의 길을 걸었었죠. 정반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좀 훼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심한 상태인데 얼마 전까지도 하나 뉴스가 나왔었죠. 네. 몇 개월 전에 학자금 대출을 또 탕감해준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썼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 것들을 자업자득형 결과라고 보는 거죠.
유권자들도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라고 잘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판론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그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잘 보게 되면 바이든과 그리고 의회 행정부와 입법부지 않습니까? 네. 충돌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간 꾸려왔던 정책들 혹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민주당의 기조들이 꺾일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은 조금 우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는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와 바이든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들은 트럼프를 조금 더 오히려 선호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아까 전에 장바구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바구니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케어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표심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트럼프가 또 중대 발표 좀 이따 한다잖아요. 네. 네. 아마 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